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끝까지 좀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오늘장 전반적인 한마디 어떻게 좀 주시겠어요? 오늘장 한마디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열고 셀트리온이 답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CMO 관련된 업체 그리고 국내 유명한 이 상당히 사이즈가 큰 제약 바이오 업체들 세 곳이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고 닫는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랠리를 열고 랠리를 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CMO와 관련된 거를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리면서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이 전 중요한 게 셀트리온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요 그림을 좀 보여드렸었죠. 이게 제가 작년도에 3월 달에서 이제 5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 55만 원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배워야 산다 그때 절대전략. 이게 코로나 요 변이 나왔었을 때 그때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인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들이 어떠한 인맥을 형성을 해서 이 사업을 이루고 있느냐가 작년도는 제일 중요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작년도에는 이 코로나 이 백신에서 이 mRNA 백신 이외에도 DNA라든지 아데노 바이러스라든지 단백질 재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mRNA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는데 작년도 10월달 화이자 백신 이후에 이 mRNA 백신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장악하는 키워드로 등장을 해서 저는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IT 반도체나 자동차 쪽은 여전히 저는 계속 매매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랠리는 어디에서 저는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냐면 바이오제약 CMO와 그 다음에 이 mRNA 플랫폼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요.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고, 바이오 시밀러고, 그 다음에 요번에 레키로나주와 관련된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mRNA 백신이 랠리가 만들어진 애들이 3월 달에서 5월 달에 아이진하고 여기 CMO 역할을 하는 이연체야, 그 다음에 효성급 항미 셀루메드에 의해서 3.5배에서 5배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많고 많은 기업들 가운데서 왜 얘네들만 집중적으로 올라갔느냐. 그리고 큐어백은 왜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독일의 바이오엔텍과 힘을 합친 화이자와 모더나는 왜 성공을 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 셀스크립트라는 변형 RNA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트라이링크가 가지고 있는 이 특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걸 요번에 이 셀트리온하고 트라이링크하고 요번에 같이 mRNA 백신을 개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죠. 우리가 그냥 시밀러나 또는 코로나 레키노나주와 관련된 유럽 판매 승인 이거 언제 될 것이냐 이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이 흐름이 잡히지가 않는데 작년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셀트리온하고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거 아마 10배 터지기 전에 제가 초창기부터 추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 구조도를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이때는 인맥 구조도입니다. 누가 사업 파트너의 우선순위가 될 거냐. 그죠? 이게 포인트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냐면 그 파트너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최상단, 먹이사슬 상단에 있는 녀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산오피가 3조가 넘는 금액을 들여서 mRNA 백신 관련된 업체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플랫폼에 매년 5천 원에서 투자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왜 머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mRNA 진출하잖아요. SK그룹 같은 경우도 바이오팜 통해서 RNA 신약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구조도가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시세가 심상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 55만 원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겨우 2배 된 거거든요. 이걸 고점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CMO가 피크 우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프리쿠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목표치가 열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거들떠도 안 봤던 이 셀트리온에 대한 완전한 재평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트라이링크로부터 이 특허를 가져온 게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미 개발되고 이미 검증된 걸 가지고 진행을 한 거니까 요번에 두 번째 판은 이미 시세가 만들어졌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지금 시세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오 제약에서 이 시세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있는데 얘는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있는 거는 CMO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있는 거는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나 더 있죠. 코로나19 백신 3상이라는 국내 최초 3상이라는 모멘텀 하나 더 있잖아요. 셀트리온한테 없었던 거는 CMO가 없었죠. 시밀러는 있으나. 그죠? 코로나 치료제는 있었지만 작년도에 그걸로 올라왔으니까 다른 게 필요했는데 이 CMO하고 견줄 수 있는 이 mRNA 개발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혼자 했으면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누구랑 같이? 트라이링크하고. 최정점에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에 있어서 셀스크립트와 같이 거의 정점에 있는 걸.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한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셀트리온 관련된 요 기업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도 있지만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코스닥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들도 저는 움직임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시장이 약세 구간에 이미 랠리가 만들었는데 이 구간에 셀트리온 그룹이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등장한 거는 바이오 제약에서 이 CM하고 이 mRNA 관련된 이 주식들에 대한 수익 랠리를 하반기에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포인트로 보면 현재 시장에 대한 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렇게 저는 좀 뚜렷하게 좀 잡힐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요거로 인해서 웬만한 CM 업체들은 다 살아날 거다. 녹십자도 살아날 거고 한미약품도 살아날 거고 그다음에 에스팜도 살아날 거고 그다음에 이미 시세가 좀 터지고 있는 뭐 서린 바이오나 바이오니아 같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이제 원료 공급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RNA를 통해서 이 변이를 개발하는 진단 키트 이런 어떤 다실성이 잡히기 때문에 이 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점점 번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CMO나 그다음에 이 mRNA 플랫폼 업체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희귀질환 관련된 주식들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에서 좀 낙폭주들 있잖아요. 그동안 좀 시세가 부진했던 이런 주식들에 대한 전 적극적인 공략이 이번 구간에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니라면 나머지 주식들은 다 매매해야 된다. 투매 나왔을 때만 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좀 이런 기준가정들로 좀 활용을 하면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지금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게 10월 초 중순까지 이렇게 가셔야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시장에 좀 중요한 이벤트 이런 게 지금 등장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IT 반도체나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